다양한 수입원을 만들라. 오늘날의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일 수입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수입원을 구축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다양한 수입원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기회를 탐색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 직장에서의 급여 외에도 프리랜서로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산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취미를 통해 부수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 수입원이 있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더 안정된 경제적 상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면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더 큰 성취감을 얻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즐겨하는 취미를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로 만들어 수입화하는 경우 그것은 그저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과정은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시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세상과 더 넓게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확실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도전은 결국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온라인 학습, 네트워크 마케팅, 이커머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개인의 성장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은 우리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고 더 많은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나 주식 거래와 같은 재테크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초기에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창업은 큰 도전이지만 자신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사업은 경제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은 또한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여러 수입원이 있다면 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수입원을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보수적인 수입원이나 투자 수익을 통해 그 타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성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스트레스 없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결국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경제적 안정은 우리가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자신의 삶을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다양한 수입원은 우리가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며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나 가족과의 시간,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개인의 성장과 성취감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안정된 수입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경제적 위기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어떤 새로운 수입원을 탐색해볼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수입원을 다각화하면 그 자체로 더 큰 가능성을 열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자신에게 더 많은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독립과 행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금 바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세요. 더 많이 쓰려면 더 많이 벌어라. 사람들이 제 아무리 가난에 대한 찬양의 말들을 늘어놓아도 부자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완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만은 사실로 남는다. 투자를 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오로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즉 애당초 돈을 덜 쓰든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다. 사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은
당신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것과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 이 둘 다를 의미한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긍정적인 단원들과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기에 힘을 사용해보라. 두 번째 조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 돈을 벌려면 난 어떤 제품, 서비스 또는 추가적 유익함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당신의 고용주,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 동료 사업가, 동료 학생들, 당신의 고객들은 당신이 무엇을 제공해주기를 원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치는 그 제품, 서비스 또는 추가적인 유익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돈은 유익함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결심을 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자신의 현재 직원, 고객들 또는 단골들에게 좀 더 유익함을 주는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제품들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가 서비스들을 보다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더 많은 연수를 받거나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거나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거나 또는 여가 시간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것을 하는 방법을 더 개선시킬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다. 항상 더 많은 자기 개발의 기회들을 찾도록 하라. 만일 당신이 자신이 선택한 사업이나 직업에서 상급학위나 어떤 종류의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이제 말하는 건 멈추고 그것을 획득하라.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라. 더 많은 수입을 누리고 또한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그것들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되어 현금 자금이 없어지는 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준다. 찾아보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추가적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말에 부탁받은 물건을 운반하거나 누군가를 개별 지도하거나 또는 음악 강습을 하는 것 같은 단순한 일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다양한 수입원을 구축할 때 그 시작과 운영에 최소한의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창업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 당신의 궁극적 목표는 자신이 원할 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일하도록 또는 자유롭게 여가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설정하는 것이다. 너무 많이 분산된 지류들은 당신의 주 수입원인 본류를 잃는 위험에 빠뜨린다. 사춘기의 모든 고난을 다 견디어낸 학생들을 상상해보자. 그들은 10대 때부터 성취지향적으로 생활했고 학업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은 천국으로 연결된 계단의 첫 걸음을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드시 다음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기업 취직, 법률 대학원, 의학 대학원 등 말이다. 그들은 이제 예비 일중독자로 탈바꿈한다. 이런 성취지향자들은 지성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의 일이 끝나면 바로 다른 일을 하러 간다. 음악, 과학, 스포츠, 지역봉사, 도서관으로 쉬지 않고 다닌다. 시간이 없어 기숙사 방에 들를 틈도 없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강요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다. 채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기회가 그들을 유혹한다. 멋진 미래를 위해서다. 그들은 매우 현실지향적이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적을 만들거나 기분 상한 채 갈등 속에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시간을 쪼개 아껴 쓰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생각을 대충 받아들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굳이 절대적인 진실을 찾는 데 시간을 써야 하는가? 논란이 되는 판단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필요가 있을까? 쉽게 넘어가주는 편이 기운도 안 빠지고 더 낫다. 요즘은 중도적이며 전략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에게 편리한 세상이다. 요즘 대학생 세대들은 세대의식 자체가 없는 편이다. 과거의 관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싸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들은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투쟁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와 독재는 더 이상 영웅적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 희망에 넘치는 몽상가들인 이들의 머릿속엔 멋진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진지하게 성찰하는 인생의 전제 조건이 되는 비관적 인생관에는 관심이 없다. 자신만의 사명 혹은 소명에 대해 생각해본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 많은 일들을 경험해보고 어떤 일이 가장 고귀한 일인지 또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지 따져보면서 평생을 바칠 일을 찾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야망적이고 현실을 초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성취지향적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다. 즉 그런 꿈을 가진다는 건 너무 거창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며 전문가다운 행동이 아니라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겪는 삶의 모순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야망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제대로 야망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